안녕하세요. 박종화 차기연구소의 박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합리적인 배짱이라는 키워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성공하고 부자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야. 뭔가 다른 이런 걸 해야 돼. 저런 걸 해야 돼.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배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려면 배짱이 있어야 한다.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성공하려면 배짱이 있어야 돼. 성공은 배짱이야. 근데 제가 딱 보시면은 배짱이 좀 없어 보이죠. 배짱이 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막 그럴까 봐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의성을 얘기할 때 요즘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런 직업 없어지고 이런 직업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없어진다는 직업을 한번 잘 보시고요. 살아남는다는 직업을 보시면은요. 없어진다는 직업이요. 뭔가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선택하는 직업이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요. 프로세스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웬만해선 사라진다라는 거죠.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는요. 주문하는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고 바깥에 이렇게 기계가 있잖아요. 내가 클릭한 다음에 가서 그 받는 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랬던 거는 병원에 갔었는데 접수를 하는 사람이 없고요. 거기서도 누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눌러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수납을 해가지고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데 수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면은요, 클릭하면은요, 종이가 출력해서 인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용카드 집어넣어가지고 결제를 하면은요. 이런 직업 없어진다. 이런 직업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적으로는요, 지시받은 대로, 정해져 있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살아남냐면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이런 일들이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오른쪽에 있는 게 창의성의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창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답을 만들어간다 이런 거죠.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누가 떠오르시면 그 친구는 왜 창의적이지 않다고 내가 생각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항상 하던 대로만 해요.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하고요.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놓은 방법대로만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고 따라서만 하는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왜 항상 똑같이 반복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할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배짱을 갖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발휘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배짱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미팅했어요. 미팅. 20살 때 미팅했었는데 여학생 예쁜 여자애가 나왔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2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눈만 뻘쭉뻘쭉 뜨고 있으니까는 그 여자애가 굉장히 답답했는지 저한테 문제를 내더라고요. 이게 그때 문제였어요. 남자한테는 있는데 여자한테는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 힌트를 주더라고요. 책상에는 있는데 의자에는 없어요. 빌라에는 있는데 아파트에는 없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힌트를 줬습니다. 받침, 그렇죠. 받침. 저분은 미팅을 해보신 분이세요. 그렇죠? 남자한테는 받침인데 여자한테는 글자에 받침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교훈이었냐면요. 관점을 좀 전환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뭐 이런 교훈이 절대로 아니고 할 얘기 없으면 질문을 해라. 이게 교훈이었습니다. 질문으로 무엇인가가 시작되는 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요.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도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면요. 이야기가 없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뭐뭐입니다. 뭐뭐입니까? 둘 중 하나로 끝나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왜 다, 까 이렇게 끝날까? 질문하고 답,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답인 것 같아요.
답을 외우는 암기 같은 건데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외국의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유태인들이 주로 공부할 때는 책상 구조가 이야기하는 구조로 앉게 돼 있어서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막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면은 도서관에 칸막이가 있죠. 벽에 정숙 써 있잖아요. 정숙 써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저들은 막 이야기하는 게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굉장히 인상을 좀 받았는데 이때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코너 제목이 질문과 암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질문과 암기. 나중에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기억의 반대말이 뭐죠? 기억의 반대말? 망각 이런 거 아닙니까? 망각?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 더 옳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상상이냐 그랬더니 기억은 과거의 것을 주로 생각하는 건데 상상은 미래의 것을 생각하는 거래요. 과거를 생각하는 기억의 올바른 짝은 미래를 생각하는 상상이 더 옳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질문과 암기라는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암기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자신의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하루는 가운데다 선을 그어놓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기억하고 암기만 하는 사람은요. 고정되어 있는 것, 과거의 것, 확실한 것만 주로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질문하고 상상하는 사람만이 변하는 것, 미래의 것, 뭔가 불확실한 것을 주로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기억하고 암기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답을 따라가기만 되어 있는데요. 질문하고 상상하는 사람만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질문과 암기.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암기를 좀 다른 의미로 한번 보시면은요. 암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능하는 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질문이라는 것은요. 약간 저항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갖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뭔가 나서는 겁니다. 반항이라는 단어가 좀 와닿지 좀 어감이 나쁘신 분은요. 주도한다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도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도한다, 반응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 기억나세요? 첫 번째 습관이 뭐라는 거죠? 주도적이 되라는 겁니다. 주도적이 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너가 상황을 주도해라. 그리하면 너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리라. 이게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반응하지 말고 주도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길 가다가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이렇게 가십니다. 여러분한테 청년 나 저기 지하철역까지만 이거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여러분 다 들어주시죠? 다 들어주시잖아요. 착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할머니 저리로 가세요. 저 같은 방향으로 하는데요. 제가 이거 들어드릴게요.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착한 사람이죠.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나서는 성격이 아니어서요. 뭐 저는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 잘 안 걸어서요. 이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그 할머니를 얼마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의 차이라고 느껴지시면은요. 많은 일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반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도하시는 게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다. 여러분 웹브라우저 어떤 거 쓰세요? 제가 어떤 사람의 그 자료를 하나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경영학자가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익스플로러나 사파리를 쓰는 사람보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쓰는 사람이 업무 성과가 더 높더래요. 자기 직장의 만족도가 더 높더래요. 자기 일상생활에 대한 삶의 긍정적인 지수가 더 높더래요.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상관관계가 그렇게 좀 드러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지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했었는데 와튼 스쿨에 있는 애덤 그랜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요. PC를 사면 디폴트로 깔려 나오는 거래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요. 이 프로그램을 쓰려면은 자기가 새롭게 프로그램을 세팅해야 되는 거래요. 주어진 환경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환경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만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 분석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쓰십니까? 배경화면 맨 처음에 받은 대로 쓰십니까? 원하는 대로 막 만들어 쓰십니까? 아주 사소한 나의 삶의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내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경영학자인 톰 피터스라는 분이 전에 한번 강의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점이 4.0 이상인 녀석들은 절대 뽑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목 놓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로는 학점이 4.0 이상 되는 학생은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안 써봤을 거래요. 주입식으로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봤을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창의력이 필요한 일, 이런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을 맡기면 창의적으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뽑지 말라고 아주 목 놓아 얘기하더라고요. 뭐 학점의 기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샤르트르 되게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샤르트르의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C가 뭐죠? 요즘 애들은 치킨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똑똑한 샤르트르가 어떤 명언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일찍 사라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라지라는 말이 그냥 죽어서 없어져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많이 주라 이런 말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도적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래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남들이 이야기하는 정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답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정답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답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내 문제인데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내 문제인데 남이 해결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려고 그럴까요? 배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배짱을 가지시고 자신 있게 뭔가를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배짱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근데 합리적인 배짱이라는 키워드를 보시면 첫 번째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합리적이어야지 배짱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거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아는 거와 누가 배짱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계산적이고 합리적이어야지 오히려 배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에는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이 합리성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을 비판적인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비난하고 비판은 다르다. 비난은 나쁘게 얘기하는 건데 비판은 좋고 나쁜 거는 전혀 없이 단지 생각을 확인하는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의 생각은 자주 확인해 줘야 한대요. 왜냐하면 자꾸 틀린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게 대표적인 이그젬플인데 파란 줄하고 빨간 줄이 있죠. 여러분의 눈에는 파란 줄이 훨씬 더 길어 보이시죠? 사실 이 두 개가 길이가 같은 거예요. 길이가 같은데 우리는 파란 줄을 더 길게 봅니다. 우리 눈이 틀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눈이 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생각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막 증명하고 싶어 해요. 막 이렇게. 제가 증명을 준비했습니다. 주변 간섭에서 생기는 거라서 간섭을 제거해 보세요. 파란 줄하고 빨간 줄하고 같아 보이시죠? 분명히 보시면은요, 파란 줄이 더 길어 보이는데 간섭을 제거해 보면은 같아 보이고요. 놀라운 거는요, 평행 사변형을 반대 방향으로 그려 보시면은요, 이번엔 빨간 선이 더 길어 보이시죠? 우리의 생각은 주변 조금의 영향으로 이렇게 어눌하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왼쪽에 있는 막대기를 제가 복사해서 오른쪽에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에는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가 더 길어 보이시죠? 여러분의 눈이 틀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도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을 준비했는데요. 이쪽에 있는 막대기를 저로 보내볼까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디 가서 얘기해 보면은 이게 가다가 싹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실제로요, 여러분 저를 믿긴 하지만, 저를 믿지만은 제가 이야기한 요 안건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죠? 이게 사람들 진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저를 믿지만 제가 이야기한 요거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 거랑 제가 이야기한 요 안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거랑요,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저를 믿고 신뢰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한 어떠한 구체적인 안건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확인하셔야죠. 이게 비판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건 무조건 네 하는 거가 옳은 게 아니라 저를 신뢰하지만 그중에 어떤 것은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확인 한번 해드릴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종이보다 약간 크죠? 네. 맞습니까? 네. 아무튼 시각적인 이그젬플 말고 언어적인 이그젬플로 얘기하면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신문은 아니지만 외국 신문에 났었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4번만 한번 같이 볼까요? 4번. 여자는 남자보다 운전 더 잘한다. 왜냐하면 자동차 교통사고 대부분 남자들이 내더라. 여자는 남자보다 운전 더 잘한다. 맞습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여자들이 겁이 많잖아. 조심하잖아. 사고는 덜 낼 거야. 맞습니까? 빅데이터 시대에 빅데이터가 현명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진짜 현명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문 기자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 되게 똑똑한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즉흥 뭔가 이렇게 어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을 보냐면요. 그냥 봤던 대로 익숙한 대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뭘로 보이십니까? Y자로 보이십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3개, 짝대기 하나, 가운데 동그라미에 색칠해 놓은 거 말고는 특별하게 우리가 이거를 Y자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죠. 근데 우리는 이걸 Y자로 봅니다. 왜 Y자로 보냐면은 나한테 익숙한 것으로 이걸 끌어당겨서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익숙한 대로만 자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배짱입니다. 배짱.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배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다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그냥 한번 해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짱이 있는 사람하고 배짱이 없는 사람하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배짱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여태까지는 피했는데 지금 한번 피하지 않아 볼 거야.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불확실함 안에 위기하고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위기는 위험한 기회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고요. 그런 것처럼 확실한 것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뭔가 좀 도전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리스크를 피하기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배짱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갈려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한번 배짱을 가져볼 거야. 이런 마음의 태도, 마음의 힘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폭이 이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5m 정도 되는 책상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쫙 놔드리겠습니다. 단단하게 고정시켜 드릴게요. 한 요 정도 높이에서 책상을 놔드릴게요. 이 책상 위를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쭉 지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다 하시겠죠? 이 정도 다 하시겠죠? 폭이 이만큼이나 되는데요. 똑같은 조건의 나무 판자를 30층짜리 빌딩 사이에 놔드릴게요.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마 어려우시겠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거기에는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30층 빌딩 옥상에다가 책상을 놔드릴게요. 옥상에다가. 평평한 넓은 옥상. 지나가시겠죠? 근데 빌딩 사이는 못 가시겠죠? 바람도 아니고요.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딱 한 가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실제로 그 사람을 떨어뜨려 죽게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 내가 한번 해보면 돼. 이렇게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한번 많은 일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합리적으로 내가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창업할 때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합니다. 뭐 퇴근해가지고 막 준비하고 또는 뭐 짜투리 시간에 어떤 사람은 회사를 때려치고 올인하면서 창업을 합니다. 누가 성공할까요?
올인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데 경영학자들의 조사를 많이 해봤더니 실제로 올인하는 사람보다는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우리한테는 뭔가 기업가 정신, 도전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안정과 도전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오히려 불안정한 상황으로 내모는 게 배짱이 아니고 합리적인 배짱은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나는 한번 이 정도의 확률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계산을 쓰시면은 과감하게 배짱을 갖고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배짱이라는 것은 무조건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 테이킹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피하지는 마시고 잘 관리하는 게임을 하는 거다. 내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와 리스크 때문에 만약에 손해볼 수 있는 거 한번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나한테 승산이 있다 생각한다 하시면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합리적인 배짱을 갖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한번 하시면서 자신의 답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정답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면서 책임을 진다. 주변 상황에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나의 생각을 확인하면서 합리적인 배짱을 갖고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이고 플러스 원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렇게 한마디만 더 하죠. 여러분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사람들이 이 질문 들으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뭘까요? 운이에요, 운. 운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거죠. 남자 나이 50에 알게 되는 거 인생 운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던데요. 인생에서 운이 얼마큼 중요합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한번 여러분 선택해 보시죠. 몇 번 하실래요? 아무튼 알아 생각해 보시고요. 질문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운은 공평하게 옵니까? 아니면 운 좋은 놈 따로 있습니까? 운 좋은 놈 따로 있어요. 운이라는 거는요. 우연하고 운은 다른 겁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랜덤하게 발생하는 거라면요. 운이라는 것은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면은 저희가 오늘 다 같이 로또를 사잖아요. 그럼 누가 로또에 당첨되는가? 그거는 랜덤하게 결정됩니다. 근데 저희 중에 누군가는 금년에 귀인을 만나고 누군가는 큰 행운이 있는 일을 한번 겪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운 좋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운 좋은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지 않더래요. 불확실한 상황을 오히려 즐기기까지 하더라. 운이 나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요. 확실하고 안정적인 좁은 길로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솔직하게. 안정적인 게 좋으세요? 불안정한 게 좋으세요? 안정적인 게 좋죠. 확실한 게 좋으세요? 불확실한 게 좋으세요? 확실한 게 좋죠. 안정적이고 확실한 이쪽 시장에서는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에서는요. 이기기도 어렵고 이겨봤자 제 살 깎아먹기식의 경쟁에서는 별로 남는 것도 없는 그런 경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쪽 시장에서는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대단한 걸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관찰한 안정의 패러독스와 같은 겁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하고의 경쟁에 내몰리면서 오히려 더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안정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인 계산으로 야 이쪽보다는 이쪽에 쓰는 게 더 유리하겠어 라는 계산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계산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움츠리고만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죠. 질문 하나 다시 한번 또 해보시죠. 여러분 앞에 버튼 두 개 있습니다. 빨간 버튼 누르시면요 바로 1,000만 원 드려요. 파란 버튼 누르시면요 동전 던지기예요. 앞면 나오면 1억 드립니다. 뒷면 나오면 꽝입니다. 없어요. 빨간 버튼, 파란 버튼 어떤 버튼 누르실래요? 이건 질문의 의미가 없어요. 실제 돈 갖다 놓고 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질문의 의도는 아시겠죠? 확실한 1,000만 원과 확률의 기대값이 5천만 원. 1,000만 원하고 5천만 원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5천만 원을 선택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만한 사람도 꽤 많겠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요. 불확실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어떤 현명함을 발휘하느냐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서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에 아주 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는 게 무조건 불확실한 상황을 겪으세요. 무조건 위험을 테이킹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무조건 위험을 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피하지는 마시고 잘 관리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진짜 현명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더더욱이 불확실한 상황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너무 움츠리시면서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합리적인 배짱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런 말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운 상황에서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배짱을 갖고 합리적인 배짱을 갖고 도전하시면서 큰 행운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